47번 근사조정. 지적상관망의 근사조정은 각조정한 다음에 변조정하는 거죠. 자, 모두 소구점이 동일한 망 내에 구성된 기지점에 부합이 되도록 조정이 이루어지나 주변의 다른 기지점 성과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피할 수 없다. 그렇죠. 근사조정이니까 그런 거고요. 관측값에 오차가 있지만 기지점 자체에는 오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건데. 3번 삼각규약, 180도 규약이죠. 망규약, 출발방위각에서 두척방위각, 변규약, 변조건이죠. 별도로 조정 계산을 하고 기지점과 소구점이 반대편에 있는 망형대. 이건 뭐예요? 기지점과 소구점이 반대편. 그렇지, 다 그렇죠, 뭐, 이건. 자, 사각망일 때, 여기에 기지점이 있으면 소구점은 이거가 되는 거죠. 그죠? 삽입망일 때, 여기에 기지점이 있으면 소구점은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고요. 삼각형의 형태는 유심다각망, 삽입망, 사각망, 삼각쇠. 이거 맞는 거고요. 기지점 자체에도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근사조정법은 계산이 간단하죠. 저기보다 엄밀조정법보다 계산이 간단하죠. 도의 지적에서의 지적삼각점 측량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도의 지역에서는 조정 계산이 아니라 그냥 도해로 하는 거죠. 그리고 기지점 자체의 오차, 기지점은 오차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지점 자체에는 오차가 없다. 그래서 이 기지점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4번, 47번에 4번이 47번이 2번이라고 그랬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사 해설 보면 근사조정법은 관측값에는 당연히 오차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죠. 기지점 자체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기지점도 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데요. 기지점 자체에는 오차가 없는 건데요. 4번이 더 틀린 건데요.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이의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지점 자체에 오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자, 이렇게 삼각쇠, 단열상망 이렇게 할 때 관측은 이각, 이각, 이각 이렇게 쭉 관측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관측각에 처음에 180도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단열상관망 같은 경우에 처음 출발 두 점의 기지점이죠. 그 다음에 도착 지점에 이렇게 두 점의 기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지점인데 이 기지점 자체의 오차, 이 기지점의 좌표 XY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기지점 자체의 요 각은 조정을 하죠. 이 각은 조정을 하죠.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기지점 자체에는 오차가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기지점 여기에 뭐 관측값이죠. 관측값. 그렇지 않아요? 관측값이죠. 이 기지점에 대한 관측값이죠. 여기 기지점에 대한 관측값. 이거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죠. 기지점 자체에는 이거는 오차가 없는 거죠. 절대값이죠. 이거는 좌표가 이미 있는데 이거를 조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말뜻은 여기 해설에 보면 기지점 자체에도 오차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기지점 자체의 관측값,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기지점에서 측정한 관측값. 이 값들은 미지점이죠. 미지점. 미지점에서 관측한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자, 기지점에서 관측한 관측값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기지점에서 관측한 관측값은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관측값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기지점에서 관측한 관측값에도 오차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까지는 맞지만 요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거의 오차가 기지점에서 관측한 관측값에도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요거는 맞고요. 엄밀조정법에 비해서 근사조정법은 계산이 간단하고요. 도해지역에서 이거 지적삼각형 측량이 적용이 가능하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4번이 이거는 지금 4번이 더 답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사조정법 각 그렇죠. 삼각규역 180도 규약이죠. 그래서 이 삼각규역 이각과 이각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180도가 돼야 되는데 180도 1분이 나왔다. 그럼 1분의 오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분을 나누기 3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초가 되는 거죠. 20초. 그래서 각각의 각 여기에 20초씩 빼줘야 다 더했을 때 180도가 되는 거고 균등배부는 거죠. 균등배부. 48번에 1번. 이게 맞는 거죠. 균등배부. 자, 지적삼각망의 형성의 조건. 지적삼각망의 형성. 하나의 측점 주위에는 180도가 아니라 뭐예요? 360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의 측점 주위에는. 자, 유심망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죠. 유심망 같은 경우에. 자, 유심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유심망인데, 하나의 측점 주위. 이 측점 주위에서는, 이 측점 주위에서의 이 각들은 전부 얼마가 돼야 돼요? 36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임의의 한 변 길이는 순서에 관계없이 계산해도 같아야 된다. 맞죠? 자, 이걸로 출발해서 이쪽으로 쭉 오나, 이걸로 출발해서 이쪽으로 오나, 똑같아야 되는 거죠. 삼각형 내각의 합은, 이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는 거죠. 틀렸고, 계산 순서에 따라서 아니고, 한 변의 길이는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순서에 상관없이 계산해도 같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49번은 2번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50번 세 가지 조건, 각 조건, 측점 조건, 변 조건, 이건 이제 기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매하네요. 애매해. 측점 조건은 360도, 각 조건은 180도, 변 조건은 뭐 이런 거죠. 사각망 같은 경우에는 이 변으로 출발해서 계산하고 다시 마지막 이 삼각형으로 계산된 이 값을 이용해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 똑같아야 된다. 그게 변 조건이죠. 단일 삼각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단일 삼각망은 이런 거니까 처음 출발 이 변으로부터 쭉 해서 계산한 이 변은 이미 알고 있는 기지변과 똑같아야 된다. 그게 변 조건이죠. 기선 조건 좀 말이 애매한데요. 기선 조건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이건 안 쓰는 말이니까 2번이 아니라고 합시다. 자, 360도가 돼야 된다. 측점 조건이 되겠죠. 180도 삼각규역 또는 각규약. 애매하네요. 내각 조건, 각 조건, 뭐 측점 조건은 360도, 요거는 180도. 망규약은 출발 방위각에서 시작해서 도착 방위각을 구했을 때 이제 조정하는 거. 뭐 그런 게 망규약이죠. 변규약은 이제 변 조건이고요. 자, 근사에서 삼각규약은 180도라고 했죠. 180도는 균등배분 1번이 맞는 거죠.
예. 내각의 크기의 반비례, 예, 잘못됐죠? 예, 53번의 답은 1번입니다. 틀렸어요. 예, 삼각 180도는 예, 균등배분한다고 그랬죠?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정밀조정법. 정밀조정법은 동시조정, 최수제곱 조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맞고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54번에 3번이 틀렸고, 폐색차,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보고 계산해 보고요. 자, 지적삼각 보조점, 표지 나왔던 문제죠. 1에서 3km, 1도선의 길이는 4km. 삼각 보조점은 교회망, 교점 다각망. 실시하기 전에 보조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다각망 도선법 1도선의 길이, 다각망 도선법의 1도선의 길이는 4에서 4km 이내. 다각망 도선법은 뭐예요? X망, Y망,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점 있을 때 1도선이라고 하면 기지점과 교점 간의 거리 또는 H망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H망일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 교점과 교점 간의 거리, 그게 1도선이죠. 그거는 4km 이내로 한다. 맞고요. 삼각 보조점, 삼각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삼각점 측량은 지적 삼각점 측량은 망이 뭐죠? 사각망, 그렇죠? 삽입망. 여기에 이제 기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기지점. 유심망 아까 했었고, 단열망, 삼각쇠,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이때 기지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각 보조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망, 요거랑 비슷하죠. 역시 이렇게 됐고, 교점 다각망은 아까 했었죠. X망, Y망,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Y망이 되겠죠. Y망. 자, 근데 요거는 지적 삼각점 측량, 이게 망의 형태고, 요거는 지적 삼각 보조점의 망의 형태인데, 요놈과 요놈이 틀리다라는 거죠. 지적 삼각점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삽입망이라고 하죠. 삽입망.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에서의 이러한 형태는 교회망이라고 해야죠. 차이점은, 자, 지적 삼각점 측량에서는 내각의 합을 계산하고요. 그렇죠? 삼각규야. 그 다음에 출발 방위각에서 도착 방위각을 계산한 다음에 그 차이를 구해서 여기와 여기에 더해주거나 빼주는 거죠. 그러면 180도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각이 바뀌면 다시 또 한번 조정을 또 하죠. 그 다음에 변조건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적삼각점 측량에서의 조정 방법이고,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에서는 모양은 똑같은데, 역시 여기도 기지점에서 하는 거죠. 모양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냐? 그냥 이 각과 이 각을 측정한 다음에 바로 그냥 삼각 법칙에 의해서 이 변의 길이를 끄집어내고, 이 변의 길이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변의 길이를 가지고 구한 x값, y값, 두 번째 삼각형에서 이 길이나 이 길이를 가지고 끌어낸 x값과 y값,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엄밀히 그려보면, 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삼각형에서 구한 x값과 y값이 나오고, 두 번째 삼각, 여기는 변하지 않죠. 기지점이니까. 자, CAD에다 그리면 이 점의 좌표는 그대로 그릴 수 있고, 구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딱 찍은 다음에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좌표를 찍으면.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이 점과 이 점의 거리,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오차. 그 연결오차가
얼마? 0.3m, 30cm 이내일 경우에는 30cm 이내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x끼리의 평균, y끼리의 평균에서 평균값, 좌표, x좌표, y좌표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자 평균값을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망을 완성을 하는 거죠. 이게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에서의 교회망 계산 방법이죠. 지적삼각점의 삽입망 계산 방법과는 확연히 틀리고 이거에 비해서 훨씬 부정확하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57번부터 쭉 그 지적삼각점 측량,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 문제를 풀지 않고 먼저 한번 지적 측량 시행규칙, 지적 측량 시행규칙 그걸 보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그 법제처에서 다 다운받아서 저장했잖아요. 법규를 저장했잖아요. 저장했는데 지적 측량 시행 규칙의 이 부분, 지적 삼각점 측량 관측 계산, 삼각 보조점 측량 관측 계산, 도근점 측량 관측 계산, 이 부분이 좀 틀려요. 법령의 시행 규칙 여기랑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도근점 측량 부분에 보면 도근점 측량에 보면 도근점 측량인가? 보면 어느 부분이죠? 찾았었는데 여기네 여기. 자, 저 지적 도근점의 폐쇄구차 허용 범위 여기 보면 1등 도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2등은 30초죠. 근데 여기는 1등 도선만 있어요. 방위각도 마찬가지로 1등 도선은 이거고 2등 도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헤맸습니다. 그래서 지적신형 시행 규칙에 지금 이 부분 정리를 할 때 여러분이 참고를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냥 그 법제처에서 나온 그거를 보고 참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 시행 규칙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한글에서 이렇게 빈문서를 해놓고 제가 이제 지적삼각점 측량,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 도근점 측량을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 강의를 보면서 같이 따라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F7에서 가로로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가로. 저는 지금 용지를 이제 촬영 때문에 A3 용지를 했는데 여러분 A4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로로 해주고요. 가로로 해주고 표를 그리겠습니다. 표를 나눔 구딕 12폰트 이 정도로 하고요. 표를 하나 그리고 P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표 셀 속성이 나오죠. 여기다 대고 클릭한 다음에 P OP 할 때 P 치면 속성이 나오죠.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 F5 누르면 이 상태에서 F5 키 펑션 커서 깜빡깜빡 F5 키 딱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S 영문자 S 누르면 이제 줄하고 칸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줄을 총 4칸 4칸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칸을 한 3개 칸도 한 4개 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렇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지적 삼각점, 네. 지적 삼각 보조점, 네. 도근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라고 쓸게요. 구성. 구성.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각관측, 네. 여기는 거리 관측.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자, 지적 삼각점 측량은 구성. 망이 뭐예요? 사변형망. 그렇죠? 사변형망, 삼각쇠, 네. 유심망, 삽입망. 네. 사변형망, 삼각쇠, 유심망, 삽입망. 다 모양, 네, 모양. 기억나죠? 네, 기억나야 됩니다. 네. 사변형망, 오케이. 삼각쇠, 네. 유심망, 삽입망.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지점, 기지삼각점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삼각쇠, 네. 유심망, 삽입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지변은 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즉 이렇게 두 점의 기지점이 있으면 방위각도 구할 수 있고 거리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삼각측량은 각을 이용해서 이제 관측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을. 그래서 여기 각관측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리관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적 삼각점을 삼각측량이 아닌 뭐 삼변측량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삼변측량. 삼변측량으로 하게 되면 최소 3점. XYZ 하게 되면 3점. XY만 구하려면 2점. 3점의 기지점으로부터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제 미지점, 소구점이 되겠죠. 3점의 기지점으로부터 뭐만 측정하면 거리만 거리만 측정하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삼변측량이죠. 이런 경우에 삼각측량은 요거 각만 측정하는 거예요. 각만 측정하는 건데 삼변측량 같은 경우에는 각을 측정하는 대신에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거리를 측정해서 요점 소구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 거리 측량 규정도 함께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적삼각 보조점. 이거는 이제 뭐 따로 그런 건 없고요. 역시 지적 도근점도 따로 그런 건 없죠. 자, 사변형망, 삼각쇠, 유심망, 삽입망. 이거에 대해서 조준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계산. 그렇죠? 평균 계산, 망평균 계산을 한다겠죠. 그래서 평균 계산은 뭡니까? 평균 계산은 각조정, 변조정으로 가는 거고, 망평균 계산은 최소제곱 조정이라고 했죠. 자,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 같은 경우는 교회법과 다각망 도선법 이렇게 한다겠죠. 지적 도근점은 교회법, 다각망, 도선법.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돼요? 그냥 도선법. 이렇게 추가되죠. 교회법, 다각망, 도선법. 교회법, 다각망, 도선법. 자, 교회법. 아까 망 어떻게 된다고요? 삽입망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서 요점의 좌표를 계산하는 거. 계산 방법이 좀 틀리다고 그랬어요. 다각망 도선법. 다각망 도선법은 뭐예요? 이런 거죠. 3점 이상의 기지점으로부터 교점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 점의 좌표 또는 이거를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여기 교점이 있는데 이 중간에서도 이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